오늘은 그 클라우드 이야기해 네. 주신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물을 타지 않는 맥주. 아, 그 클라우드 아니고. 그 클라우드가 아니고 네. 자,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네네. 이메일은 당연히 사용하실 거고 당연하죠. 예. 혹시 음악 감상 스마트폰으로 하시나요? 그럼요. 하실 거고. 아, 그래도 21세기인데 저를 모르고 그렇죠. 싶어요. 그리고 혹시 넷플릭스 보시나요? 그럼요. 이것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다 이 마시는 클라우드가 아닌 그 저기 가상 공간에 있는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서비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오늘은 이 클라우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야, 진짜 지금은 클라우드 서비스 빼놓고는 아마 지구가 안 돌아갈걸요? 그렇죠. 맞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맞아요. 이미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 인터넷의 가상의 공간 안에 데이터를 다 저장을 해놓고 내가 필요할 때 그냥 언제든지 이용하는 그런 서비스를 뭐 클라우드 서비스 혹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최초의 클라우딩 서비스는 좀 어디에서 시작이 됐을까? 그러니까 사실 시작은 뭐 인터넷 초기부터 됐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뭐 이메일 같은 것도 사실 기본적으로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되는데 왜 이제 와서 더 주목을 받느냐 하면 이게 4차 산업혁명 얘기 우리가 계속 많이 하는데요. 네. 4차 산업혁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 인공지능 혹은 뭐 빅데이터 이런 거를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둘 다 공통점은 엄청난 데이터 소모를 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뭔가 이제 개발하는 회사가 자체적인 서버를 이용한다거나 모든 걸 자체적으로 이용하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데 아유, 그럼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가 원할 때만 원하는 만큼만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효율성이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4차 산업이라는 테마와 더불어서 그렇죠. 클라우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4차 산업에는 클라우드를 빼고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그렇죠. 그 핵심이죠. 네네네. 클라우드 근데 종류도 네. 엄청 많더라고요. 이게 계속 생겨나고도 있고. 사실 이 종류까지는 뭐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굳이 네.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초등학교니까 네. 간단하게 이론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면 그 범위에 따라서 일단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인프라, 뭐 플랫폼, 소프트웨어까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인프라가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는 뭐 CPU나 메모리 같이 하드웨어적인 거를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마존의 아마존 웹 서비스나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네, 죠. 그 고기 애저가 아니고 그 애저라고 하는 구글도 이런 서비스를 하고요. 네. 이런 게 좀 기본적인 인프라를 제공하는 거고요. 그리고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이 인프라와 더불어서 운용 체제까지 같이 서비스하는 게 중간에 또 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는 일반 소비자들한테 가장 익숙한 겁니다. 이제 이메일이 가장 대표적인 건데 뭐 인프라, 운용 체제 더불어서 응용 소프트웨어까지 해서 쫙 제일 이제 범위가 넓은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범위에 따라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좀 구축하는 유형에 따라서도 퍼블릭,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뭐 퍼블릭을 이제 공용 클라우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유석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인터넷의 클라우드 공간 안에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걸 말하고요. 그리고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회사가 자기들만 쓸 수 있는 클라우드 공간을 이제 사설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 뭐 웹하드 뭐 이런 것처럼. 뭐 그렇죠. 네.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이 중간 성격인데 본인들이 생각할 때 좀 중요한 거 같은 거는 자기 내부 프라이빗하게 해놓고 갈라놓고. 또 나머지는 뭐 퍼블릭으로 해서 혼용해서 쓰는 이런 형태를 하이브리드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클라우드의 특징은 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특징은 접속을 내가 원하는 때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 닫는 시간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USB 예. 굉장히 많이 들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뭐 저장하려고. 네. 근데 요즘에는 진짜 그거 쓰시는 분들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게 요즘 USB 쓰는 빈도가 좀 많이 낮아졌어요. 그냥 뭐 좀 용량이 큰 파일이라도 그냥 이메일로 대용량으로 보내놓으면 그렇죠. 나중에 다시 PC나 뭐 스마트폰 접속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쓰면 되니까요. 아니면 내 카톡에다 보내놓고 막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너무 그렇죠. 편하게 이용하고 있는 일상이 됐죠. 네, 이런 접속의 용이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연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트래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접속자 수가 한꺼번에 몰렸다가 네. 또 뭐 언제는 좀 별로 없다가 이게 네.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이거를 특정 기업 자체 서버에서 해결을 하려면 예. 맥스를 규정해 두고 다 구축을 해놔야 되잖아요. 최고치를 네. 염두에 두고. 네네네. 그런데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그냥 필요할 때마다 빌려서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용이성 이런 게 있고 유연성이 있고요. 그리고 좀 이제 조업용 셀프 서비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가 쓴 만큼만 요금 내면 되는 거죠.
안 쓸 때는 그냥 과금 없고 네, 이런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이거를 굉장한 수익 창출 수단,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로 만들고 있고 또 점점점 더 대형화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만큼 또 수요도 많으니까. 네네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빅테크들, 네. 뭐 구글,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는 이미 클라우드 서비스를 엄청나게 확대를 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네이버가 그렇죠.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알리바바가 음. 좀 시장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뭐 거의 필수적인 사실 저희가 여태까지 다양한 테마를 다루는데 네. 너무 다 우리 생활과 뗄 수 없다. 그렇죠. 4차 밀접하죠. 혁명에서 다 중요하다고 너무 많이 말씀드렸는데 클라우드 역시도 빼놓을 수 없는 그렇죠. 그런 테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최근 한 10여 년간에 걸쳐서 조금씩 커져가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는 얼마나 커질 거다. 뭐 이런 뭐 전망들이 좀 나오게 있나요? 사실 현재 기준으로는 소프트웨어 어. 부분이 제일 시장 규모는 크거든요. 아무래도 사용자가 제일 널리 퍼져 있고 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네. 근데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인프라나 플랫폼 쪽 이 발전 가능성이 제일 클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리서치에 따르면은 19년부터 내년까지 연평균 한 15% 이상 계속해서 성장해가지고 내년의 기준으로는 거의 400조 원 이상 시장 규모가 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작년에 정부 주도로 한국형 K 뉴딜을 네. 추진하고 있는데 이 큰 축이 그린 뉴딜 그리고 디지털 뉴딜로 나눠지거든요. 그렇죠. 그린 뉴딜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뭐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도 있고 탄소 이런 쪽 개념이라면 디지털 뉴딜은 여러 가지 이제 IT 인프라 이런 걸 구축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클라우드를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뭐 과기 정통부에서 그 TF도 구축하고 실제 지원 방안 같은 거를 구체적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시장이 아직은 많이 크진 않은데 올해만 하면 한 3.5조 원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당연히 이제 수요가 많아질수록 이 관련 시장도 커질 테고, 그래서 사실 일반 기업들, 뭐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이제 대기업들도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이 모든 서버와 이것을 구축을 하고 또 유지 관리를 하고 하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장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성장할 수밖에 있는 1차적인 이유가 네. 경제적인 이유거든요. 음.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자체적으로 구축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냥 쓴 만큼만 비용을 내면 되기 때문에 이게 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사실 그 아마존 웹 서비스가 이제 거의 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인데 네. 초기 개발 과정을 보면 이걸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경영진이 봤을 때는 얘네한테 무슨 개발자들한테 일을 시켜놓으면 네. 바로 이제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게 아니고 뭐 서버 구축하고 컴퓨터 세팅하고 막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공부 못하는 애한테 야, 너 이제 시험 공부하면 내 엄마하고 책상 정리하고 그렇죠. 한 시간 약간 동안 이런 책상 개념이에요. 정리하다 끝나지. 예.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도서관 가. 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하면 바로 도서관에 가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막상 이렇게 해서 보니까 개발자들이 그냥 프로젝트 시작됐을 때 바로 현장에 이제 투입이 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이제 능률이 높아지는 거네요. 기업 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요거 가지고 빅데이터를 또 활용하는 사례들도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 빅데이터라는 게 말 그대로 빅 음. 데이터, 음. 데이터를 엄청 많이 그렇죠. 진짜 수만 가지 데이터를 넣어서 이제 계속 이걸 돌려가지고 여기서 뭔가 유추하거나 뭔가 연관고리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건데 네. 그것도 역시 서버나 공간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가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나는데 사실 저는 구글 포토 이 핸드폰으로 사진 찍은 걸 구글에다 자동으로 이제 업로드 시키는 걸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수년 전 사진도 내가 그렇죠. 검색해서 쉽게 꺼내볼 수 있으니까 요게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구글에서 많은 이제 사진 학습하기 위한 사진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거 이제 무료로 업로드를 시켜줬는데 이게 2021년 6월부터는 유료화된다 하더라고요. 이제는 자기네가 AI 학습시킬 만큼 데이터는 모았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있고, 수익화하겠다. 그렇죠. 한번 이제 편리함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유료로 전환이 되더라도 돈 내고 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맞아요. 앞으로도 저도 월 몇천 원이라도 내고 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무서워지는 겁니다. 네. 또 조금 성공 사례로 볼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진짜 이 기업들이 이런 걸로 잘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넷플릭스 처음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뭐 다 아시다시피 동영상을 그렇죠. 제공하는 업체인데, 온라인 비디오가. 예, 넷플릭스는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의 초기 고객사 중에 하나고요. 사실은 얘네가 그 원래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거 자체가 걔네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아마존과 같이 이런 데이터 센터를 충분히 워킹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애들임에도 불구하고 전략을 우리의 기본 비즈니스는 이거보다는 컨텐츠다. 그러니까 우리는 컨텐츠를 뭔가 이렇게 매력적인 컨텐츠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서버나 이런 거는 외주를 쓰자 이런 거 결정한 거죠. 그래서 2009년부터 도입을 했는데 네. 2016년에는 네. 아예 원래 자기네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 센터를 다 없애버리고 다 클라우드로 옮겨버렸어요. 자기네 딴에는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그렇죠. 보는 거죠. 그건 어디 걸 쓰는 거예요? 뭐 아마존 아마존 거 웹 서비스를 쓰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네. 그 본인들의 대표 케이스들이 나오는데 우리의 넷플릭스 딱 아, 박아놓고 있죠. 우리의 자랑, 우리의 고객, 넷플릭스 그렇죠. 이런 그렇죠. 식으로. 이게 근데 다른 산업에서도 아까도 우리가 빅데이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들이 좀 많다면서요. 뭐 제약회사들도 이걸 이용할 수가 있는데 제약회사에서. 네, 제약회사들도 뭔가 신약을 개발하거나 할 때 실험 데이터 같은 거를 엄청나게 돌려야 되는데 그럼요. 엄청 많은 이거를 데이터가 필요하죠. 자체적인 걸로 해결하기보다는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하게 되면 뭐 시간도 절약되고 비용도 절약되고 엄청나게 절약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노바티스라는 글로벌 제약회사가 있었는데요. 네. 얘네가 이제 13년도에 프로젝트를 하나 수행을 해요. 네. 그래서 뭐 수만 가지의 화학 조합물 중에서 뭔가 의미가 있는 데이터를 끄집어내는 실험이었는데 네. 이걸 자체적으로 하려면은 시간도 많이 들 뿐만 아니고 네. 비용도 엄청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용해요. 그래서 이거를 불과 9시간 만에 끝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방대한 양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네. 그리고 비용은 음, 4천만 달러 정도가 소요됐다고 하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껌값인 거죠. 자기네가 따로 구축해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렇죠. 효율적이다. 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이렇게 B2C 산업에서는 이걸 또 훨씬 더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고객 분석이라든지 또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베스트바이라고 예. 미국 전자제품 파는 하이마트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죠. 걔네가 원래 어플리케이션을 자체적으로 만드는데 뭐 개발자 8명, 개발되는 시간 1년 이상을 잡고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네. 얘네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해가지고 11주 만에 이걸 끝내버렸다고 하거든요. 야, 뭐 엄청난 거죠. 그리고 뭐 하이네켄 같은 것도 얘가 되는데 맥주회사. 네. 예. 얘네가 그 2002년에 007 영화가 개봉했을 때 네. 같이 콜라보해가지고 이제 캠페인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진짜 이걸 하게 되면 전 세계에서 사용자들이 접속을 네. 할 거니까 네. 이것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면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드는 거를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하면서 엄청나게 효과적인 캠페인을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던 거고 얘가 여러 가지 많고요. 또 한 가지 요즘에 조금 떠오르는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 하나는 게임도 클라우드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네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조금 이제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아직도 있어요. 조금 시간이. 네, 왜냐면 일단 남았습니다. 5G가 완전 완벽하게 해결이 돼야 빨라야죠 되고 속도가. 일단은 뭐 데이터 소모량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일반적인 영화나 음악 듣는 거랑 차원이 다른 데이터가 소모되니까 이런 기술적인 것들은 해결이 돼야 되긴 하는데 일단은 뭐 PC나 콘솔 이런 게 전혀 필요 없이 필요 없이. 그냥 접속만 해서 하면 되니까 네. 이 산업도 좀 발전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그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뭐 다 좋은 거 알겠는데 네.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승전 투자. 네, 투자. 이것도 역시 네. ETF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ETF가 있고 네. 국내 투자자분들한테는 글로벌X 클라우드 컴퓨팅 ETF라는 게 글로벌X 클라우드 컴퓨팅 ETF라는 ETF. 게 좀 인기가 많아서 이건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거. 네네 나스닥에 상장돼 있어서 여기에 ETF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찾으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된 회사뿐만 아니고 클라우드 서버를 구축하려면 어쨌든 그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하니까 네. 이러한 관련된 리츠 네. 또 같이 투자를 하는 상품이고요. 그래서 요 ETF 같은 경우에는 19년 4월에 상장이 됐고요. 네. 뭐 대표적으로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대표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들이 다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좀 시차 때문에 여기에는 불편하다. 그리고 연금에서도 좀 담았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ETF는 불가능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은 타이거 ETF도 타이거도 있고. 동일한 기초 지수를 사용하는 타이거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ETF가 있습니다. 타이거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INDXX. ETF. 네네. 항상 이게 ETF들이 또 이름이 기초 어려워. 지수 명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맞아요. 이 상품도,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을 하시면 그럼 여기도 똑같이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다 똑같이 들어가 있나요? 네네 기초 지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아하. 편입 종목 동일하고요. 이제 정말 ETF를 배우다 보면 끝이 없네요.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서비스로서 우리가 활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 중요한 건 투자다. 그렇죠. 고맙습니다. 네.